제16차 최고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어서 한명숙 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2월 20일 11시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난 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거에서 80여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던 모바일 경선 혁명이 이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공천 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변화와 승리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을 완성시킬 주인공도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명령하실 주인공도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국민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넘어서 민주통합당의 국민 경선에 참여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변화와 희망의 국민 선언이 될 것입니다. 1688 2000번 누르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1688 2000번 누르시면 희망이 응답합니다. 2012 win.kr 접속하시면 국민이 이기는 세상이 열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그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보내는 레드카드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변화와 희망을 명령하는 국민의 명령장이 될 것입니다. 1688 2000번 참여해 주십시오. 나는 국민이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원내대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권연대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를 위해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야권연대는 국민의 명령이고 승리의 열쇠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4년의 실정을 더 이상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꾸라는 국민의 영혼을 받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권이 연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상식, 국민의 명령을 받들지 못하면 국민의 힘마저 흩어질 것입니다. 저는 더 큰 꿈과 더 높은 사명감으로 야권연대에 임할 것입니다. 야권연대는 총선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를 넘어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민주, 진보 정부의 굳건한 중심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의 야권연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야권연대의 결실을 거두어낼 것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공천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천심사와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우선하겠습니다.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성 있게 임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야권연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장악과 관련해서 방송사 파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 나팔수 방송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언론인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파업에 이어서 KBS도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이라는 똑같은 요구를 하면서 총파업에 나설 태세입니다. 22일째 접어든 MBC 파업에 보도국 간부와 논설위원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KBS 기자, PD들이 제작 거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72.3%나 찬성을 했습니다.
KBS 새 노조는 총파업 선반축 투표를 거쳐서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해고자 복지과 사장 연임 반대를 요구하면서 15일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방송 3사가 동시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방송사 동시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공정 언론의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언론인들의 몸부림입니다.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신문고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 언론을 무너뜨린 MB의 낙하산 사장들을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방송 장악을 추구했던 이명박 정부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작금의 방송사 파업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가 반성은커녕 또다시 제2의 방통대군을 만들려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또다시 고소형 인사, 또다시 방통대군이 아니고 처절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에 의한 사과입니다. 빼앗아간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정장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내 편파보도 저지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망가뜨린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표 원내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5일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출범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이용섭 정책위 의장께서 이명박 정권 4년을 평가한 결과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추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4년을 요약하면 서민은 절망과 한탄에 빠져서 서민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격은 천길 수렁에 빠져버린 암흑의 4년간이었습니다. 서민경제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 3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의 일촉즉발의 적대적 국면으로 치달았고 국가 기강은 파렴치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기대했었는데 실사칠 공약은 비일공짜 공약으로 전락해버려서 MB정부 4년 동안 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특히 1%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운영으로 인해서 99%의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더욱 추락한 계층과 지역과 산업 간의 양극화가 최악의 상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 집권 초부터 참여정부 인사는 물론이고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와 인터넷 여론을 줄기차게 탄압하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사태,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언론 장악과 종편 탄생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힌 최악의 공안 통치 사회로 역사에 남은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고 이후에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파행, 김정일 위원장 특서 전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4대강 공사에 오류했고 권력 최측근 실세들 자신들의 일속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사상 최악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지금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정글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 정부가 남은 임기 1년이라도 무사히 마치려면 지금이라도 99% 서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우리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 MB 정권의 총체적 실패와 부패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끝까지 막가파식 억지를 부려서 지난주에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선관위가 예정대로 모레 22일부터는 재외국민 선거 명부를 작성해야만 정상적인 총선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 중에는 국회 정례특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합의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법원이 위헌 선거구 문제를 제기한 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면 파주와 원주 두 개의 지역구 증설은 불가피하고 또 세종시를 늘리는 것도 위법 선거구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이 세 성만을 최소한으로 그러면 늘리고 그 늘리는 것에 대한 선거구가 인구수가 이미 인구 하한선을 벗어나서 3대1의 편차에서 크게 벗어난 그 순서대로 줄이는 세석을 줄여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세석을 줄이다 보니까 결과가 영남에서 2석, 호남에서 1석으로 나타나서 우리 민주당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체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지 않는 정치의 큰 방향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위헌성 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한 돈 선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의 도입 그리고 네티즌 사이에 이미 일상화된 선거 당일 SNS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또 투표소 인증샷도 즉각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막다른 국면입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오늘 중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농협 신경분리의 국회의 예산 결의를 정부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농협을 또 짓밟으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 민주통합당은 농협의 신경분리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최소 1년을 유예하면서 농협의 재무구조를 제대로 정상화한 뒤에 신경분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그렇다면 2조의 유동화 가능한 현물 출자로 농협의 자본 문제를 부족 자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3조 원의 농업금융 채권을 연기금융으로 전액 인수하고 예산에서 그 2차를 보전하는 안 소위 2+3 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이 협의하면서 국회에서 부대 조건으로 명문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 이 2+3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현물 출자는 2조의 절반이 1조 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2차 보전 채권 마련을 4조로 늘리겠다는 농협을 1조나 더 빚더미에 올려놓고 무리하게 신경분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연히 농협중앙회에 그 지원을 현물 출자되는 돈을 지원해서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에 출자해야만 전체 농협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었는데 무슨 속셈에서인지 이 1조를 정부가 직접 금융지주에다 출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융지주 회사를 정부가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또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인지. 왜냐하면 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장으로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MB의 또 측근의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포 라인에 있으면서 이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비호하고 감쌌던 그 사람인데 농공행상 차원에서 이 사람을 금융지주회사 사장으로 내려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제 임기 마지막에 가서까지 이 중요한 우리 농민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마지막 도루인 농협까지도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2+3의 약속도 지킬 수 없다면 신경분리를 최소 1년간 유예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신경분리를 3월부터 하려면 최소한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대로 2% 현물 투자, 3% 2차 버전, 2+3의 2조 현물 투자, 3조 채권 발행 2차 버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도 반드시 농협을 통해서 자본이 투입되어야만 최소한의 농협의 자율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근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표께서 오늘 부산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총선 공천 작업에 착수한답니다. 이번 총선은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어떻게 단절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면 단절되는 겁니까? 박 대표는 부산 방문에 앞서서 공약했다 뒤집은 동남권 신공항, 그리고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이 뚜렷한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작물로 표현되는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의 사회 환원 요구에 대해서 사과와 구체적인 실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단 문재인, 김두관, 송영호, 이용선, 이하경, 이해찬 상임대표단에서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혁신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소수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비리정권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99%가 극복한 세상, 시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요체는 첫째도 혁신, 둘째도 혁신입니다. 통합의 정신을 온전히 살리고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혁신의 첫걸음은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버림으로써 더 크게 얻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공천 혁신에 좀 더 과감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와 공천심사위는 통합에 새롭게 합류한 세력과 정치 신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서 과감히 교체해서 공천 혁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천심사에서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강령의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를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도덕성 심사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불법 비리 전력을 가진 후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공심위의 판단에 따라 구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 장치가 자칫 본정주의에 사로잡혀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 비리 혐의를 가진 후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확정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 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배제하는 원칙 또한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자칫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혈세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은 야권의 맏형인 민주통합당의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기대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양보할 때 국민들이 더 큰 승리로 보답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권연대 협상을 성심을 다해 신속히 마무리 짓되 공천심사도 야권연대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에도 호소합니다. 연대의 목표는 승리이지 연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수용 가능한 연대 방법을 고심해야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누리당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성명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독일 대통령이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며 사임했습니다. 그 사임 사유가 자신의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저금리로 이자를 받아서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의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도 여러 번, 그리고 사임을 했어도 여러 번 했어야 하는 것이 우리와 독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하는 독일 대통령의 사임의 변입니다. 박기태 국회의장의 검찰 출장 조사가 어제 언론을 달궜습니다. 약자에게는 끝없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강자에게는 부러진 칼날을 들이대는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를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검찰 출두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검찰은 계속 출장 수사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르면 달려가는 것이 과연 검찰입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박기태 의장에 관한 수사는 출장 수사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300만 원에 한정하려 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박기태 캠프의 실무자로 일했던 고명진 씨가 양심 선언을 하고 돈을 배달한 뿔테 안경의 박모 씨가 러시아에서 귀국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수십 명의 의원들에게 돈이 뿌려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뿌린 것으로 보이는 박 씨를 어떻게 3시간만 조사를 하고 귀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 제대로 하시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오늘 MB 측근 비리와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가 2시간에 원내 대표실에서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가 MB정권 집권 4년 주간입니다. 이명박 정권 4년은 서민들에게는 서러움의 4년이었습니다. 특히 전셋값 문제가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 소형 평수의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 40%를 넘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전셋값 폭탄 지역 MB정권은 그저 대책이 없다고 손 놓고 있어 왔습니다. 국회에서 전셋값 대책을 마련하자고 지난해부터 그렇게 민주당이 목 놓아 외쳤지만 한나라당은 하는 척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MB정부의 하우스푸어 양산, 그리고 전셋값, 월세값 등 이것이 바로 1% 부자 정권의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전세값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입법하십시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위장 약속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MB 정권 4년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남북 정책입니다. 유신 독재자인 박정희 대통령 이래 모든 군부 독재자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만이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단히 불행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23일 베이징에서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미 북미 간에 비핵화 사전 조치와 식량 지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병충해 방제, 이산가족 상복을 위한 실무 접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해안에서 실시될 한미훈련에 대한 무자비한 대응 사격을 하겠다고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통미 봉남 정책으로 자칫 북미 대화에 이어 육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의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접촉도 추진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도 북한에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도록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이명박 대통령도 보다 나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물론 금강산, 개성관광의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안하고 실시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부위원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봉남 정책을 포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다시 권고하고 북한의 도전적인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정계특위에서 선거구 확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원제이기 때문에 인구와 지역을 함께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지금 현재도 영남은 67석이고 호남은 31석입니다. 같은 조건에 걸려 있는데도 왜 새누리당에서는 영남의 2석을 어떠한 경우에도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영남 패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분권화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선거구 조정을 합법적으로 하되 영남 67석과 호남 31석을 비교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안이 국회에서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주광덕 비상대책위원이 한명숙
대표께 정치적으로 유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심 무죄를 받았지만 죄가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저는 사법적 판단이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법적 판단의 그 사안도 아닌 상태 속에서 사법적 판단이 무죄라면 무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이 이런 법 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논리 그대로 하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또 새누리당은 당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범죄 비리 정당입니다. 멸문지 화를 10번은 입었어야 할 그런 그 역사적 패족이어야 합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동생 박지만 씨가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그런 의혹을 받았을 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예 수사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은폐 비리 혐의를 은폐하고자 하는, 덮어버리고자 하는 사실상의 유죄 행위입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주광덕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대방의 수장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기본적인 전략 구도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4.11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판짜기의 길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만이 유독 과거로 돌아가는 전략 구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FTA 말바꾸기냐 이런 식으로 이 국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본질 흐리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심판 의지는 분명하고 이것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국민은 더욱더 강력하게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도 FTA 폐기를 둘러싸고 일정한 논쟁이 있습니다. FTA 폐기 없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그 주장이 있습니다. FTA 폐기가 이른바 이명박 정권 심판의 핵심 고리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통해서 말하자면 총선 승리를 통해서 FTA를 폐기하는 이런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내부의 논란이 종식돼야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전면적인 그 이명박 정권의 심판 그 자체가 저는 이번 그 4.11 총선 과정에서 정세의 핵심고리고 중심고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기획단장이 안 계시는데요. 총선 기획단에서 이번 총선의 전략 구도를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좀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이 과정에서 FTA 폐기와 관련한 당의 입장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쟁점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좋을 일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한미 FTA 제재 협상을 요구하는 우리 당을 향해서 말바꾸기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정치 세력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도 알량한 측면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무능하고 아집에 가득 찬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혹은 국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들과 값비싼 식사를 한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등 이민족의
미래에 관한 얼마나 많은 국가 이익을 포기했습니까? 농민과 도시 서민들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현재의 한미 FTA는 도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 절비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몇 년간 버티면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왜 우리 국민들은 제재 협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747 공약, 부자 대세, 뉴타운,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서민 가게는 절망에 빠졌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부자들은 감세를 받아야 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행포는 계속되어야 한국 경제가 사는지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우리 국회에서 청년 정책 토론회 여의도 해킥이 열렸습니다. 모처럼 정말 2030 젊은 세대가 국회에 와서 청년들의 그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 또 비정규직 문제, 고용 문제, 청년의 정치 참여 문제, 청년과 근대 문제, 굉장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총 48명의 후보로 압축이 되어 있고 이번 주 24일부터 26일 청년 정치 캠프를 통해서 16명의 후보로 압축이 됩니다. 이제 16명의 후보자가 나오면 청년 선거인단 만 19세에서 35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년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직접 청년 대표를 청년들의 손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